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찰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예제 또 어려운 문제, 많은 문제들 중에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우리 이 문제를 풀어서 우리 운동을 뉴턴의 제2법칙을 써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다가 그만뒀던 게 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원운동을 하는 경우,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마찰이 있는 경우 이 속도를 주어진 반지름 r이고 그 다음에 정지 마찰 계수가 뮤 s인 경우 원궤도를 돌 수 있는 등속 원운동을 할 때 그때 최대 속도가 얼마냐, 우리 이거 물어볼 수 있죠. 최대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은 우리 이때는 보면 힘이 먼저 생각해 보면 여기 있을 때 자유물체 그림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중력 mg, 수직항력,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원래는 마찰이 없으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원운동을 하니까 이쪽으로 계속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 마찰력이 중심으로 작용을 해요. 항상 운동 방향이 수직으로.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마찰력이 90력이 되는 아주 재미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주 빨리 돌아서 그 점점 빨리 돌면서 마찰력이 점점 커지면서 미끄러지기 직전이라고 하면 우리 그때 y 방향은 수직항력은 mg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의 이 마찰력이 90력 b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뮤 SN보다 작은데 만약에 이게 그러면 B가 점점 커져서 제일 큰 값이 되려면 이게 R이 올라가고 뮤S GR 스퀘어 루트 다음과 같은 경우죠. 혹은 밑에 있는 이 뮤S는 주어진 속도 뮤S일 때 저 원운동을 할 수 있는 뮤S의 최소값을 구해라 하는 문제를 묻고 주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되는지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찰이 없는 경우 이렇게 경사진 도로의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돼 있는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는 만약에 기울어져 있을 때 반지름이 r인 곳에서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얼마냐, 우리 이거 물어볼 수 있죠. 최대 속도는 우리 그럼 여기서 여기 이렇게 도로에 있는 경우 여기 자동차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그때 자동차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면 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수직항력, 그 다음에 중력 n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원운동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이때는 수직항력을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네. 그래서 수직항력의 요 성분이 y 방향의 성분이 n 코사인 테타, 요거는 n 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y축 방향은 n 코사인 테타가 mg, x축 방향은 n 사인 테타, 수직항력의 이 수직 방향의 성분이 90력이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아래식을 윗식으로 나누면 탄젠 테타가 되고 아래식을 윗식으로 나누면 m이 없어지고 r제분의 b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거는 마찰이 있는 평지에서는 rg분의 b제곱, 이거는 마찰이 없는 경우엔 기울어진 건 탄젠 테타.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죠. 우리 지난 시간에 동전과
나무 판자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가 얼마냐 물어봤을 때 동전을 나무판 위에 놓고 나무판을 좀 기울여서 각도 세타가 돼서 미끄러지기 직전이라고 하면 그때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서 정지 마찰 계수가 μs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걸 봤는데 우리 다음과 같이 여기서도 그런 아주 재미있는 관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속도로나 우리에게 속도를 빨리 내는 도로를 보면 물론 다음과 같은 평평한 마찰이 있는 도로가 있지만 우리가 보면 자세히 보면 도로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보면 그거는 마찰과 더불어 그 수직항력의 이 중심을 향하는 부분이 전부 다 중심을 향하도록 두 가지 효과가 전부 다 결합이 돼서 등속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우리 재미있게 볼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래성 쌓기는 우리 이것도 이제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 모래성 쌓기는 어떻게 되냐면 모래성 쌓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바닥에 모래를 줄줄줄줄줄줄줄줄 쏘면 이렇게 쌓았다가 점점 올라가면 주르르 미끄러지고 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잘 보면 그때 평형을 이루면 미끄러지기 직전에 있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그러면 우리 이 모래에 요 모래 사이에 서로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줄 수 있는 정지 마찰 계수가 μs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요 원뿔에 이게 단면으로 그랬지만 원뿔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원뿔의 단면을 그렸지만 이 원뿔의 부피는 얼마냐? 이제 재밌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기 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를 하나 생각해 보면 이 모래 알갱이가 여기서 요거에 작용하는 힘은 mg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 수직항력 두 개가 작용해서 이 중에서 이땐 요게 세타니까 요게 세타가 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방향에 이 방향으로 하니까 n은 mg 이게 잘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게 다음과 같이 중력이 작용하는데 중력이 작용하는 것 중에 이게 세타면 이게 세타지 이게 세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mg sin 테타가 이 방향의 힘이 mg sin 테타 그 다음에 이 방향에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테타. 그러면 내려오는 게 내려올라가는데 뭐 안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면 f 마찰력은 그때는 μs 미끄러지기 직전이니까 μs는 µs mg 코사인 테타 이게 요 힘이랑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되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μs는 탄젠트 테타네. 또 역시 재밌는 게 우리 지난번에 판자 위에 동전을 놨을 때랑 마찬가지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요게 R이고 요게 세타면 요 각도는 이 길이는 얼마죠? 이 길이 높이를 h라고 하면 r분의 h가 탄젠 세타죠. 이게 뮤s 아니에요. 그러니까 h는 뮤s 곱하기 r이죠. 원뿔의 부피가 어떻게 되죠?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 r 3승 곱하기 뮤s.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모래성 있는 경우도 문제를 볼 수 있고. 자, 이제는 이거는 문제가 좀 어려운데 문제가 왜 어려운지 생각해 봅시다. 이 밑에 있는 우선은 지난번에 마찰이 없을 때는 이 밑에 있는 것도 막 움직이는데 이 밑에 있는 거는 가만히 있어. 굉장히 그 바닥에 붙어 있어. 그 다음에 비탈의 각도가 세타예요. 여기 있는 경우에 여기에 비탈 위에 이렇게 쐐기가 질량 m짜리 쐐기가 있고 여기에 이 사이에 벽의 운동 마찰 계수를 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평 방향으로 F의 힘을 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꽉 잡고 있다가 F의 힘을 가하면서 이걸 꽉 잡고 있다가 탁 놨어. 탁 놨을 때 이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정지 마찰 계수는 정지 마찰력은 작아서 조금만 이 빗면 방향에 힘이 있으면 미끄러진다고 생각합시다. 실제로는 안 그렇죠. 왜냐하면 정지 마찰력이 일반적으로 운동 마찰력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힘을 가했는데 이게 가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이게 움직이려면 적어도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게 이쪽 방향의 성분이 있냐? 우리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힘을 받으면 이거는 비탈에서 미끄러진다고 생각합시다. 미끄러지고 그때 미끄러진 운동 마찰 계수를 뮤라고 합시다. 자, 이 경우 이렇게 될 때 처음에 만약에 힘 꽉 잡고 있을 때, 꽉 잡고 있을 때는 정지하고 있는데 우리 정지 마찰력을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작용하는 힘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문제죠. 작용하는 힘은 N 수직항력 가한 외부에서 가한 힘 F mg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비탈 방향의 평행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나누면 비탈 방향의 A인 경우 비탈 방향의 수직인 성분은 위로 N, 밑으로는 F 사인 테타. 그 다음에 뭐야?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mg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비탈 이쪽 x방향, 이쪽을 양의 x방향이라고 하면 n은 없고 뭐지? mg 이쪽 방향이니까 사인 테타 마이너스 f의 f지 뭐. 아니 비탈 방향이니까 가만히 있어. f가 아니지. 이거의 코사인 테타. 이게 지금 0인 경우죠. 외부에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 마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뭐가 어려운 문제냐? 왜 자꾸 돌아가? 뭐가 어려운 문제냐 하면 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힘이 F가 커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 이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제 딱 손을 놨을 때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경우는 뭐야?
이 성분이 더 커야 되니까 F 코사인 테타가 mg 사인 테타보다 큰 경우죠. 내려가는 경우 이상한 위치에다 썼지만 내려가는 경우는 그 반대죠. F 코사인 테타가 mg 사인 테타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그린 요거의 자유물체 그림은 마찰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올라가는 경우죠.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지금은 전부 다 문자로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다 숫자로 주어진다면 먼저 이 두 양을 비교해서 이 두 개를 계산한 값이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죠. 양수인 경우에는 내려가는 경우, 음수일 땐 올라가는 경우죠. 우리 그럼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내려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집에서 풀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경우 올라가는 경우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해요. 이때는 뭐냐면 작용하는 힘이 수직 방향은 똑같고 n f sin 테타, 왜냐하면 그쪽 방향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고, x 방향으로는 mg sin 테타 플러스 fk 마이너스 f 코사인 테타가 힘을 받아서 ma로 움직이는 경우죠. a가 이쪽 방향이 양수니까 지금 a는 음수라는 것을 지금 우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같은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 fk는 뮤 k, 그러니까 뮤 n, n이 얼마야? f 사인 테타 mg. 이게 왜 다 사인 테타지? 코사인 테타, 쏘리. mg 코사인 테타. 따라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mg fk는 아니 ma는 mg 사인 테타, 먼저 f 마이너스 f 코사인 테타 플러스 뮤 f 사인 테타 플러스 뮤 mg 코사인 테타, 이게 ma죠. 그렇지. 그래서 a는 m으로 나눠주면 되지. g 사인 g 플러스 m분의 뮤 f 사인 테타 플러스 뮤 m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f m 코사인 테타. 복잡하지만 밑으로 내려갔네.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야. 이 내려가는 경우는 어떻게 쓰죠? 여기 요거에서 fk를 내려가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써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만약에 우리가 요거에 대한 숫자를 안 주고 문자로 썼을 때는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마우스 커서가 어디 갔나? 그 다음 문제는 마찰이 있는데 M1과 M2가 있는데 M1과 밑에 있는 지면과의 운동 마찰 계수와 정지 마찰 계수, 그 다음에 M1과 M2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와 정지 마찰 계수는 전부 다 같다고 쳐봅시다. 그때 밑에 있는 걸 F로 잡아당겨. 밑에 있는 걸 F로 잡아당기면 위가 같이 끌려오지만 이거를 점점 세게 잡아당기면 위에 있는 것도 따라오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붙어서 같이 갈 수 없죠. 우리 이거 경험상 많이 우리 한 거죠. 우리 그런 경우 위에 게 미끄러지지 않고 붙어서 올 수 있는 힘 중에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 자유물체 그림, 물론 요거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전체를 한 개의 개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를 하나로. 전체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은 전체 적용하는 수직항력, 중력은 두 물체가 M1G 플러스 M2G,
그 다음에 전체 작용하는 힘은 F, 그 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힘은 운동 마찰력이니까 이 위에 식에서 보면은 N은 전체 N은 뭐냐? M1 플러스 M2G. 그 다음에 이 X 방향으로 힘 F를 가하고 Y 방향으로는 FK인데 FK는 뮤 K M1 플러스 M2G. 이게 뮤 N이죠. 이렇게 돼서 M1 플러스 M2가 A로 움직이는 경우죠. 이 밑에 식에서는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는 게 수직 항력이 N2라고 하면 N2는 M2G. 그 다음에 이때는 여기 작용하는 잡아당기는 힘은 없지만 이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거는 마찰이 없으면 미끄러지는데 따라 올라가니까 이렇게 마찰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할 테고 점점 속도가 커지면 마찰력도 점점 커지다가 미끄러지기 직전의 경우에는 최대 정지 마찰력. 따라서 이때 S는 µS M2G, 이게 M2가 같은 가속도죠. 위에 있는 거랑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요 식에서 보면 A는 M2가 없어지니까 A는 µSG네. 따라서 힘 이때가 미니멈이죠. 요거가 됐을 때 미니멈이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M1 플러스 M2 µK 플러스 µS G. 다음과 같은 최소 이거보다 더 큰 힘을 주면은 위에 있는 게 미끄러진다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또 몇 가지 예제를 봤고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